안녕하세요. 아이조씨 아이데니, 저는 아이조씨 이종철입니다. 오늘은 챗GPT5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챗GPT5에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만한 설정 두 가지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맞춤 설정. 4가지 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업무에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캔버스 기능으로 게임 개발하기. 이 기능인데 게임 개발을 왜 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는 토익 탭스 단어를 맞추는 퀴즈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로 매일 아침 이제 퀴즈를 풀고 있고요. 10분 정도 공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게임 여러 개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 이 기능을 특히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게임을 추천해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곱셈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곱셈 문제를 풀면 오늘의 뭐 반찬을 획득하는 뭐 이런 게임도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 영어 공부, 뭐 중국어 공부, 각종 언어 공부, 그리고 뭐 코딩 공부, GPT-5에서 각종 공부 되게 하기 좋게 바뀌었거든요. GPT-5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의료 정보 물어보는 거 정확도가 향상됐고요. 그리고 환각 기능이 줄긴 줄었는데 막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AI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 특히 글쓰기 코딩 기능이 많이 늘었는데 코딩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모드가 도입이 됐어요. 캔버스 모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캔버스 모드가 도입돼서 코딩을 보면서 내가 무슨 천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임부터 한번 보고요. 게임도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곱셈 게임입니다. 곱셈 게임.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뭐야, 어려워요. 제가 만들었는데 저도 못 풀고 있습니다. 42 틀렸네. 16 99 이렇게 해서 100점이 넘으면 오늘의 반찬 획득 이렇게 하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채소 안 먹는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고기를 먹는 달려가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도 나고 이렇게 기록 경쟁을 할 수 있게 무한대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무한이 아니었는데 무한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기록 경쟁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줬는데 기록 경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대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땀 안 흘리기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랑 똑같은 장애물 넘기 게임인데 저 같으면 학습 게임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어요. 맞지 않은 영단어는 장애물이고 맞는 영단어는 안 뛰어넘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파워를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 학습 게임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캔버스를 켜세요. 더보기 캔버스 켜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가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탁구 게임을 만들 거야. 상대는 컴퓨터가 해주고 나는 탁구채를 움직여서 공을 반대쪽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받아줘. 5초마다 공이 빨라져. 못 받으면 게임 오버 버튼이 뜨고 게임이 종료돼. 게임 오버를 누르면 재시작돼. 했더니 이런 코드가 나온 거예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 이제 이렇게 게임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안 완벽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못 받으면 졌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기능을 안 넣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컴퓨터가 못 받으면 컴퓨터도 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코드를 바꿔줘요. 코드를 바꿔주면 여기서 HTML 다운로드 하셔서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게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보내셔서 같이 기록 경쟁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이 게임을 어떤 폰에서 하기 위해서 폰에 맞춰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고, 그거를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 그러니까 게임 파일을 업로드하면 컴퓨터가 졌다고 넣었죠. 게임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거를 발행을 할 수 있는, 배포를 할 수 있는 툴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도메인을 사셔야 되니까 돈이 들지만 그 배포도 할 수 있게 어떻게 배포하는지도 챗GPT가 다 알려줍니다. 참 편하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배포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 페이지, 네티파이, 깃허브 페이지, 버셀 파일을 여기서 올려서 링크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주면 그게 그냥 웹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웹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포 방식까지 챗 GPT가 다 알려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할 거 없고 편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곱셈을 하는 게임을 만들 거야. 하늘에서 떨어져. 맞으면 10점, 틀리면 마이너스 5점. 30초 동안 게임에서 80점 넘으면 오늘의 반찬 획득. 그러니까 양대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80점 달성하지 못하면 아이용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다시 도전, 뭐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요청한 걸 주고, 요걸 보시면 이런 코드들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영어 단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영어 게임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정도만 입력했어요. 그리고 단어도 네가 골라줘. 단어 챗GPT가 다 고른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당 어떻게 됐고, 하고 나서 오답 노트, 그리고 뭐 발음 들어보기, 예문 보기 이런 거, 스피치 API 이런 거 지가 가져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영어 게임 하자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계정 설정, 맞춤 설정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 맞춤 설정, 계정 누르시고 챗GPT 맞춤 설정 누르세요. 그 다음에 새 채팅의 사용 요거를 누르셔야 됩니다. 눌러야 활성화돼요. 그래서 닉네임 오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뭐라 그러지, 유튜브 개그맨. 챗GPT 성격으로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저는 챗GPT 일할 때는 그냥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다정한 말 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로봇 이거 보시면 경청, 덕후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 미안하다, 할 줄 모른다, 빈말하지 않음, G세대. G세대 필요한가? 미래지향적. 이렇게 해갖고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잘생긴 편. 이런 쓸데없는 거 쓰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예의에 관한 모든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무엇을 드려둘까? 야, 띵킹이 너무 느리니까 일반으로 할게요. AI 메터스, 이종철 기자에 대해 말해봐. 그러니까 원래는 AI 메터스 이종철 수석 에디터에 대해 알려달라 그러면 뭐 혁신적인 기사를 쓰고 최고의 기자고 뭐 이런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우수리가 하나도 없죠. 제가 설정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답을 하게 해놓으면 이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좀 다정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정하게 설정하면 되고, 나는 덕후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럼 덕후 말투로 좀 말해달라 하면 덕후 말투로 말해주겠죠. 그래서 이 설정을 다시 끌게요. 왜냐면 우리 팀원들 같이 쓰고 있으니까. 맞춤 설정해서 오빠인데 로봇이고 유튜브 개그분이야. 뭐 미친 사람인가? 하여튼 이래갖고 설정을 지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기본값. 오빠도 다 지워. 아, 오빠 아쉽다. 그리고 이거를 지우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다시 특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업무할 때는 특성 설정, 맞춤 설정을 하고 하시고, 저처럼 냉정하고 우스리 없는 말투로 설정하셔도 되고, 집에서 놀 때는 당연히 뭐 친구 같고 다정하고 이런 게 좋겠죠. 이렇게 맞춤 설정을 섬세하게 잘 하셔야 업무할 때 더 효율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 유료 구독자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맞춤 설정 많이 해놓으시고 업무마다 다른 거 쓰세요. 자, 어떠셨어요? 게임 굉장하죠? 사실 간단한 게임이고 HTML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인 기능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아이한테 곱셈이나 영어 단어 같은 거 푸는 게임을 만들어서 시켜보시고, 이제 학습 효과가 좋다 그러면 게임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난이도 조절을 하세요.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우리 아이 학습을 조금 더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에게 게임을 개발하라고 하세요. 아이에게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 학습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게 해보시면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목적,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결과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게임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단순히 게임이지만 엑셀 같은 것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 자동화하는 툴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코딩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의 목적과 의도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 쓰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챗GPT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맞춤 설정을 꼭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팅에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여러분이 대화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챗GPT가 4.5 때는 친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부가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저는 AI한테 거의 일만 시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고마워, 땡큐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개인 계정은 친구처럼 쓰고 있는데 회사 계정은 그냥 일에만 씁니다. 그래서 성격을 설정하실 때 쓸데없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답변이 훨씬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 답변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빠르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개인 계정 집에서는 또 편하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챗 GPT-5는 개인 설정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GPT-5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제가 AI 메터스 사이트에 다 올려놨고 더보기란에 그 링크들을 다 넣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들을 보시고 활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GPT-5가 많은 가능성이 생긴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개인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설정을 좀 섬세하게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AI 툴 뭐 이런 게 공부하는 게 궁금하다 이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대신 공부해서 또 영상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